뇌과학을 이용해서 사건의 실마리를 찾고 또 사람의 감정을 읽어내는 장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뇌과학을 연구하고 있는 김일권 뇌과학연구원 박사님과 함께 곧 미국에서 열릴 아리랑 축제와 또 뇌과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박사님께서 미국에서 열릴 아리랑 대축제에서 공동 대회장님을 맡으셨습니다. 예. 그 축제가 어떤 축제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아리랑 축제는 미국 캘리포니아 LA 아래쪽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열리는 한인 축제입니다. 1981년부터 지금 42년째 해오고 있는데 오렌지 카운티 그러면은 과거에는 오렌지 농장이 있었던 곳인데 한국인들이 조금 중산층 이상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원래는 한인 축제로 출발을 했는데 우리 한인들의 문화적인 것을 타민족과 공유하는 그런 것으로 좀 확장시키는 의미에서 이 재단의 회장을 맡은 정철성 회장님께서 민족에 대한 애정과 또 한인들의 그 문화를 미국 속에 잘 좀 심어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아리랑 축제로 명칭을 바꾸면서 상당히 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이제 한인 상인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부스를 한 200개, 300개씩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축제 기간은 10월 12일에서부터 15일 그 사이에 부스를 만들어 놓고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오지만은 한국 사람과 친한 베트남 사람들이 아주 많이 오고 또 그 분위기 속에서는 K-팝 영향을 받은 젊은 세대들, 미국 시민 또 다민족 2세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한국 문화와 한국 먹거리와 한국 의상이라든지 문화를 함께 느끼고 축제를 벌이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아리랑 축제에서는 특별한 이벤트가 혹시 있을까요? 좀 더 아리랑에 대한 문화를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하게 그래서 아리랑 장터 또 아리랑 먹거리 또 아리랑 축제 공연 K-팝 컨테스트 태권도 공연 그래서 한국 문화가 곧 아리랑 문화이기 때문에 아리랑 문화의 다양성과 또 아리랑 문화가 지금은 전 세계의 문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그런 점들을 잘 부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한 이 뜻깊은 행사를 주최하신 소감도 궁금한데요. 저는 세계 속에 우리 한민족이 세계를 이끄는 한민족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대회장을 맡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박사님, 이 행사와 관련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살기 좋은 한인 사회의 형성에도 도움이 되고 한국의 자존심과 긍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많은 사람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부탁을 드린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인의 열정이 그 축제 현장까지 타오르기를 저도 예. 바랍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뇌과학연구원을 또 운영을 하고 계세요. 예. 그 연구원이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뇌를 한 30년, 크겠지만 한 40년 이렇게 연구를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연구 자료가 없어서 많이 어려웠는데 2010년 이후부터 뇌과학이 이제 자료가 점점 많고 연구 사례도 많고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은 뇌회로에서부터 뇌 기능의 전반적인 것을 공부를 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뇌과학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원리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뇌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뇌는 신비의 영역이라 그래가지고 이 뇌에 대해서 아는 거는 마치 신에 대한 도전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도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뇌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인간의 모든 문화는 뇌로부터 나왔는데 근데 마음은 가슴이 있다고 생각하는 비과학적인 이런 생각이 아직 젖어 있는데 뇌과학을 알게 되면은 정확하게 어떤 문제를 분석하고 미래의 학문이나 과학이 나아갈 바를 뇌과학 속에서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뇌를 정복하는 민족이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제 일생일 때 가장
축복이라면은 뇌를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축복을 다른 사람도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여러 가지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뇌과학 전시관도 함께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전시관은 어떤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는 곳인가요? 과천의 국립과학관 안에 뇌과학 전시관이 있습니다. 뇌과학에서 세계적인 석학이신 조장희 박사님을 제가 한 6, 7년 이상 모시면서 모든 걸 제가 배우고 지금도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하루는 조 박사님이 그래요. 과천에 있는 뇌과학관을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진짜 이건 한 20년, 30년 전에 뇌과학에 관한 외부적인 몇 개만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그래서 저보고 뇌 구조물이나 이런 걸 참 너무 모르는데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라 그래요. 그래서 그게 동기가 돼 가지고 뇌 속의 구조물을 제가 거의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처음에 만들어서는 제가 웨스트민스터 대학원 대학교라는데 거기서 보건학 강의 때에 제가 한 2년 동안 겸임고수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뇌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 모르는데 뇌 구조물을 만들어 보면은 완전히 이해도 쉽고 뇌과학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다른 학교에 한 10년씩 공부했다는 사람도 이 뇌 구조물을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이해하기 쉽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 가지고 뇌의 구조물을 다 만들어서 그거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크게 만들어서 이제 전시를 했죠. 그래서 뇌혈관은 혈관도를 만들고 또 뇌의 여러 가지 구조물을 만들어서 눈으로 직접 보고 또 입체적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뇌회로 같은 것도 다 보고 기억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또 감정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알츠하이머는 어떻게 해서 발생되고 또 파킨슨은 어떻게 되고 치매는 왜 오고 이런 것들을 전시를 해놓고 한 전시관을 쭉 보면은 뇌에 대한 것을 상당히 많이 기초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뇌과학 전시관을 만들었습니다. 박사님께서 직접 만드신 뇌 구조물이 전시되어 있는 곳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거기에는 제 기억으로는 미국 하버드나 MIT를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전시물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장희 박사님께서 제공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박사님께서 엄청난 열정을 뇌과학에 쏟아붓고 계시는데 도대체 뇌과학은 어떤 학문이길래 이렇게 박사님을 끌어당겼을까요? 인류 문화를 보면은 사실은 모든 것이 뇌로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사람의 능력을 평가할 때도 옛날에는 골상학 그래가지고 머리 생긴 모습 보고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흑인들이 피해를 많이 봤죠. 그리고 백인은 우월하다. 그랬는데 저는 이제 세 사람의 뇌를 해부해 보았는데요. 한 사람은 17세의 러시아 여성이었어요. 해부할 기회를 줘서 이제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 두 사람인데 최고가 건장한 체육관 관장인데 얼굴은 큰데 뇌는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해요. 실질적으로 뇌의 모습은 거의 크기가 무게는 1.4 정도 되고 부피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 점들을 해보면서 조금씩 구체화시킨 거죠. 뇌과학을 해부학적으로 봐서 기억은 어디에서 하고 감정은 어디에서 처리되고 창의적인 것은 어디에서 처리가 되고 사회성은 어디에서 처리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밝혀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면은 범죄도 사실은 큰 범죄는 뇌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 것. 그 다음에 특히 신경과학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질병들이 많은데 그런 것은 의사들이 잘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면 뇌를 해부해서 본다든지 또 뇌회로를 연구한다든지 그러면은 의학적인 문제, 교육적인 문제, 인간의 어떤 그 범죄인 이런 문제들의 해결점이 뇌 속에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재가 만들어지느냐 또 뇌과학 속에 있고 이제 가장 뇌과학이 현실적으로 산업적으로 크게 활성화된 것은 AI 그게 이제 뇌공학 분야죠. 네, 이렇게 우리 삶과 연관된 뇌과학 언제부터 뇌과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1981년 2월 19일 저희 첫 딸아이가 출생을 했는데 3일 만에 급성 황달로 결국 뇌성마비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뇌성마비 진단을 받는 순간부터 의사들은 노코멘트, 치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의 심정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 방법이 뭔가. 결국은 뇌성마비 딸아이를 치료 교육하기 위해서 뇌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박사님께서 연구를 하시면서 뇌성마비의 치료법을 혹시 발견을 하셨나요? 뇌성마비 그러면은 이 관절 조절이 안 돼 가지고 근육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뇌가 마비가 되면은 온몸 행동 조절이 안 되고 행동 조절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근육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은 입대로 돌아가고 눈은 눈대로 돌아가고 목은 목대로 돌아가고 팔은 팔대로 돌아가고 척추까지 온몸이 다 꽈배기처럼 꼬이는 게 뇌성마비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만져주어서 긴장도를 풀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지금도 보면 과학적으로 맞아요. 뇌 영역이 52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터치라고요. 터치를 처음에는 뇌과학 책이 없어가지고 동의보감을 보니까 밀어주기도 하고 당겨주기도 하고 마비된 걸 풀어주는 일종의 마사지법 비슷한 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저도 사용하고 저희 아내도 사용을 했는데 정말 아이가 걸을 수 없는 아이인데도 걷게 되고 입이 돌아가는데 관절 운동을 시키니까 이제 말도 하게 되고 이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치유가 된 걸 보고는 뇌성마비 부모님들이 찾아와요. 점점 숫자가 늘어가서 한 40명이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전부 오면은 아이들 만져주는 거 이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굉장한 효과가 있어요. 이쪽 분야의 의사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어린아이들 취약전 아동이니까 특수교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가장 훌륭한 의사는 부모다. 부모야말로 가장 훌륭한 의사다. 부모가 뇌성마비 발달장애 아이들을 치료하는데 그게 오늘까지 이르러서 온 겁니다.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났네요. 결과는 기적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오더라고요. 네, 여기 연구실을 쭉 둘러보면 정말 다양한 구조물들이 정말 많은데요. 아까도 직접 구조물들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만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뇌의 구조물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조장희 박사님께서 이제 뇌를 연구하려면은 첫째로 MRI 영상 촬영기를 사용합니다. 네.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는 데 있어서 현미경이 발명했을 때와 그전은 현격한 차이가 나듯이 뇌과학에 있어서도 MRI가 개발된 것, 뇌를 단층 촬영을 앞에서 뒤로, 그 다음에 옆에서 측면으로, 그 다음 위아래로 찍은 것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입체적인 모양을 이제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입체적인 모양 스케치를 해가지고 이제 하나씩 만드는데 처음에는 정확도가 떨어지는데 여러 차례 만들다 보니까 그게 이제 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뇌줄기라든지 뇌 속에는 메추리알 같은 게 2개가 쭉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감각이 뇌줄기를 통해서 들어오면은 거기서 뇌의 저장인 이제 그 피질이라 그러거든요. 이 피질 쪽으로 다 보내고 그러면 그 감각이 전달될 때에 거기서 감정도 생기고 기억도 생기고 저장되는 것,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을 분야별로 만들고 대표적으로 만든 게 이제 저쪽에는 저 그림인데 2018년도인가 그때에 뇌과학 주간이 있어요. 네. 보통 3월 15일에서 한 주간인데 그때 전시를 했는데 모든 과학자들이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우리 뇌 속에 있구나. 그래서 카이스트 교수도 와서 사진 찍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뇌부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독보적인 뇌 이제 기술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된 거죠. 뇌를 치면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뇌줄기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둘레라 이래 가지고 그거를 이제 림빅 시스템이라 그래요. 영어로 림빅 시스템. 그다음에 우리말로는 변형계라 그래요. 주변을 이렇게 사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만드는 거는 뇌의 기억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정서적인 것 이런 것들을 다 작동하는 것이 주로 이제 변연계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변연계 시스템 뭐 그런 얘기를 하죠. 뇌 혈관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뇌의 산소 공급을 원활히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뇌 건강에 도움이 되고 그 두 가지가 안 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질병이 거기서 다 나와요. 네. 그리고 뇌 관리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뇌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은 변연계 중에서 특히 해마 같은 기능을 나이들 사용하지 않으면 치매, 알츠하이머 같은 게 생기죠. 그리고 활동 전이를 발생을 안 시키고 가만히 있으면은 결국은 뇌의 도파민 공급, 윤활유 같은 도파민 공급이 안 되면은 손이 떨리는 수전증, 예를 들면 파킨슨 것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뇌를 깊숙이 알면은 모든 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상 동기 범죄라고 하죠. 묻지마 범죄가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뇌과학적 측면에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과거에 묻지마 살인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966년도 텍사스 대학에서 벌어졌어요. 그 해병대 저격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저격수로 사용했던 총을 뭐 여러 개를 완전히 니아까지 씻다시피 해가지고 가지고 텍사스 시계탑에 올라가 가지고 캠퍼스에 다니는 학생들을 무차별했는데 현장에서 13명이 즉사를 하고 부상당한 사람까지 다 하니까 한 31명인가 다쳤어요. 그게 묻지마 살인의 원조가 거의 그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실제로 뇌를 해부해 봤는데 아몬드처럼 생긴 땅콩을 껍질 까면 크기 그 정도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걸 편도체, 영어로는 아믹달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암세포가 들어가서 거의 손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저격수를 했는 그 기억은 근육 속에 다 이미 저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에 저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몸이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눈에는 다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묻지마 살인하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이제 신경에 문제가 있고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세상이 다 적으로 보이거나 원수로 보이거나 방해물로 보여요. 내가 다 죽이고 나도 죽자 이래가지고 묻지마 살인하는 경우도 있고 결국은 뇌 속에 감정 처리하는 기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미 미국 같은 데는 범죄수사대에 뇌과학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찰대학에서도 뇌과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럼 앞으로의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지능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또 뇌의 그 신비로운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많이 알리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로 뇌를 알면 인생이 바뀝니다. 뇌를 알면 치매도 예방할 수도 있고요. 뇌를 알면은 상당수의 뇌경색을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파킨슨도 예방할 수가 있고요. 치매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꼭 뇌과학에 대한 닥터 브레인이라는 데서 유튜브를 찍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김일권 뇌과학연구원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알면 알수록 신기한 뇌과학 연구가 더 활발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이었고요. 박사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